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가 5년 만에 정상화 궤도에 접어든 기독교대한 감리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기관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전용재 감독회장은 WCC 총회를 위해 감리교회 역량을 모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양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 김삼환 대표대회장과 상임위원들이 기독교대한 감리회 전용재 감독회장을 예방했습니다.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가 공식적인 기관 방문을 시작한 건 이번이 처음이는 일. 최근 전용재 감독회장 선출을 통해 5년간 혼란의 종지부를 찍고 정상화의 길에 접어든 기독교대한 감리회의 축하와 격려의 뜻을 보내는 한편 WCC 총회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 김삼환 대표대회장은 감리교 정상화가 감리교인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큰 기쁨이 되는 소식이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인 만큼 WCC 총회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감리교회 경사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적인 경사하고 WCC의 그동안 많은 어려움도 함께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감리교회 정상화가 WCC에도 크게 기여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한 감리회 전용재 감독회장은 그동안 한국교회 전체에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한다면서 감리교회는 에큐메니컬 신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교회 연합과 일치에 앞장서온 만큼 남은 기간 WCC 총회 준비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교회 연합 일치 운동에 감리교회에 주어진 역할과 몫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침 교회연합과 일치 운동 중에 일환인 WCC 세계대회가 부산에서 열리게 되고 세계대회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협력할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여러분에게 협력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박종화, 손인웅, 장상, 김종훈, 김영주 목사 등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 상임위원들과 기장 나홍균 총회장, 예장통합 김동엽 부총회장 등 교단장도 함께했습니다. 감리교회 측에서는 서울연회 김영환 감독과 선교국 신복현 목사가 배석했습니다. WCC 한국준비위원회는 이번 기독교대한 감리회 방문을 시작으로 예장통합총회와 기장총회, 성공회 등 WCC 회원교단은 물론 주요 기독교단체와 언론사, 부산 지역 교회들도 차례로 방문하고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WCC에 반대하는 일부 기관과 교단 관계자들과 만남을 갖고 WCC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생명, 정의, 평화의 가치를 추구하며 세계교회와 지구촌의 현안을 논의하게 될 WCC 제10차 부산총회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랜 혼란을 끝낸 감리교회도 WCC 총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하고 있는 만큼 한국교회 전체의 마음이 모아져 총회 준비에도 순풍이 불어올 것으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양화수입니다. 한편 새로운 감독회장을 선출한 기독교대한 감리회가 변화와 혁신을 골자로 하는 감리교회 정상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5일 열린 기감 제30회 총회 임시총회 참석자들은 선언문에서 지난 5년간 감리교 사태는 감리교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아픔을 줬다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감리교회를 새롭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리교 사태 원인이 됐던 선거 문화에 대해서는 교리와 장정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새 시대에 걸맞는 감리교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하디 1903 성령 한국을 통해 회개운동과 부흥운동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영적 대각성 운동을 전개해 나가자며 감리교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선언문은 이와 함께 기도, 회개, 사랑 등 10가지의 실천 사항을 제시하며 감리교회 성장과 성숙을 기원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종식하기 위해 미국이 일본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지 68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한국인들의 피해도 엄청났지만 이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한국교회와 시민단체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과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45년 8월 6일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에 첫 원자폭탄을 떨어뜨렸고 이어 8월 9일 나가사키에 두 번째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을 종결지은 이 두 폭탄은 자그마치 70만 명의 피해자를 낳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일제히에 강제징용된 한국인 7만여 명도 함께 피폭됐고 그중 4만 명은 그 해에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68년이 지난 지금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은 2,650여 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피폭 후유증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해가 2, 3세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피해 보상과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전범국인 일본과 원폭 투하국인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 정부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희망봉사단을 비롯해 24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원폭 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 추진 연대회의는 일본과 우리나라 정부가 원폭 피해자들의 고통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연대회의 심진태 공동대표는 질병과 가난,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원폭 피해자들에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제는 일본 정부가 침묵을 깨고 책임지고 나서야 할 때라고 전했습니다. 저희들은 원폭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전쟁이 끝이 안 났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단체는 일본의 식민 지배와 강제 동원, 침략 전쟁 등이 없었다면 한국인이 원폭 피해자가 될 일이 없었다며 일본 정부가 당시 피폭자와 그 후세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1세와 2세, 3세 환우의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 사죄하고 피해 배상을 실시하라. 우리나라 정부도 대일 피해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광범위한 피해 진상 규명과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자녀들에 대한 의료와 생계 지원 대책을 담은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원폭 피해자와 2, 3세 환우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일본 정부의 피해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하라. 원폭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안은 지난 17,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적이 있지만 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무관심 탓에 번번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현재 19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각각 특별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가 원폭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위해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헌법적 책임이 있다고 밝힌 만큼 정부의 보다 깊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해 9월 결성된 특별법 추진 연대회의에는 예장통합총회 인권위원회, 한국교회 희망봉사단,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등 다수 기독교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이미 1957년부터 원폭 피해자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강력한 지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더 이상 70년 가까이 이어진 원폭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의 만행을 고발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에 건립됐습니다. 글렌데일시는 지난 30일 글렌데일 중앙도서관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해 400여 명의 참석자가 함께한 가운데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제막식에서 꿈에서 그리던 일을 해외에서 특히 한인들이 힘을 합쳐 이뤄내 의미가 남다르다며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고 주도해온 가주한미포럼 윤석원 대표는 소녀상 건립이 풀뿌리 운동의 일환으로 한인들이 이뤄낸 값진 일이라며 범국민적 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인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글렌데일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은 지난 3월 시의회가 건립을 승인한 이후로 일본 극우단체와 주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7,000개가 넘는 언어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성경이 번역된 언어는 2,500여 개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으로 성경이 번역된 언어의 수는 모두 2,551개로 이는 2011년 말까지 집계된 2,538개보다 13개 늘어난 숫자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언어로 성경이 번역된 대륙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모두 1,067개에 달하며 이어 아프리카 748개, 아메리카 519개, 유럽 214개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한성서공회 측은 아직 전체 언어의 3분의 1 정도로만 성경을 읽을 수 있어 여전히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는 모국어로 된 성경이 없는 셈이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 번역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계성서공회연합회는 오는 2015년 말까지 100개의 언어로 된 전체 성경 번역을 추가로 마치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현재 350개의 번역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이달 중순부터 서울에서 공식적으로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주세페 칼란드로초 행정실장은 조사위원 3명을 포함한 실무진이 오는 19일이나 20일부터 서울에서 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위 실무자 2명은 이미 지난달 29일에 입국해 북한 인권단체 관련자들을 만나는 등 현장 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조사위는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북한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북한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위는 앞으로 북한 주민의 식량권과 표현의 자유 침해, 정치범 수용소 문제 등 9가지 유형에 대한 인권 침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10월 유엔 총회에 중간 보고를 한 뒤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국 YWCA가 일본의 방사능 오염 폐수 무단 방류를 규탄하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YMCA 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4월 도쿄전력이 120톤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을 인정한 것을 비롯해 얼마나 많은 양이 바다로 흘러들었는지 파악할 수도 없다며 일본의 오염수 유출 사고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단체들은 또 일본에서 수입하는 고등어, 명태, 대구 등 수산물에서 방사능 농도가 갈수록 높아지는데도 정부는 이전과 똑같이 수입을 계속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방사능 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일본산 수산물은 올 상반기에만 13,080톤이 수입됐고 우리 국민이 즐겨 먹는 명태는 3,229톤이 수입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목회자 유자녀 돕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기독교 천사운동연합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순교한 고 방효연 선교사 자녀를 돕기 위한 사랑의 콘서트 아름다운 동행을 개최합니다. 콘서트는 오는 9월과 10월 2달여 동안 8회에 걸쳐 전국의 교회들을 순회하며 진행됩니다. 찬양 사역단체 마커스 등 기독교 사역단체를 사칭한 이단 집단의 설문조사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마커스는 최근 서울 종로와 대학로 등에서 각종 설문조사를 하며 마커스를 사칭하는 이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세계 목회자 자녀들의 모임이 오는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부산 호산나 교회에서 목회자 자녀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2013 WPK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WPK 관계자는 같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목회자 자녀들이 서로 기도하며 열정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며 수련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9월 총회 기간을 앞두고 오는 30일 깨끗한 총회를 바란다 포럼을 개최합니다. 기윤실은 현 교단 총회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깨끗한 총회가 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포럼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은 새벽부터 낮 사이에,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산발적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에는 해안 지역과 일부 내륙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강릉 2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 광주 32도, 제주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일과 다음 주 초에는 북한에 위치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서울, 경기, 강원도 영서 지방에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